안녕하세요. 리테라이드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건국대 신입학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대학하고 다르게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2025학년도에 전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고 또 주요 전형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제 올해 건국대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동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025학년도 입학 전형 주요 변경 사항 중에 그 첫 번째로 모집 인원에 대한 변동 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다른 대학에 비해서 건국대 입학 전형 계획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 부분들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내용을 살펴보겠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정리가 어떤 텍스트로 그리고 도표로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아마 변경사항이나 주요사항을 확인하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집 인원 변경사항에 대한 총괄 사항부터 먼저 한번 좀 살펴보면 일단 2024학년도하고 2025학년도 비교 내용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부적인 인원들 변경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좀 빨리빨리 좀 얘기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수시 전형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정시 전형. 자, 요거 두 개에 대한 어떤 인원 변동을 먼저 한번 좀 살펴보면, 자, 수시 전형 같은 경우에 2024학년도 1989명을 모집을 했는데, 자, 2025학년도에는 1950명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 증감에서 39명이 감소를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39명이 감소를 했지만 전형별로 조금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342명에서 441명으로 99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수시 모집 인원이 감소했는 데에 비해서 그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인원이 상당히 좀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 지원을 고려하는 수험생들에게는 조금 더 기회의 장이 확대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모집 인원이 가장 많은 자기추천 전형 같은 경우가 이제 830명에서 833명으로 3명이 이제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사회통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20명에서 92명으로 모집 인원이 72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사회통합 전형 같은 경우에 지원 자격에 대한 측면에 있어서 지원 자격이 이전 연도보다 좀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축소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왜, 이런 지원 자격이 축소가 됐는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원 자격이 축소가 되면서 일부 특별 전형 같은 경우가 이제 통폐합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농어촌 학생 전형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에 24명을 뽑았는데, 자, 지금 2025학년도에는 모집 인원 자체가 없죠. 그러니까, 농어촌 학생을 안 뽑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년도에는 사회통합 전형에 농어촌 학생이 포함이 되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이제 독자적으로 학생을 모집을 했었는데 2025학년도에는 농어촌 학생이 사회통합 전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회통합 전형의 지원 자격은 축소되었지만 농어촌 학생에서 빠진 인원이 사회통합 전형으로 갔다. 그리고 기초생활 및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25학년도에 모집 인원이 없어서 모집 인원이 대폭 감소를 했죠. 근데 이 인원은 일부는 수시 사회통합 전형으로 들어갔고, 또 일부는 정시 전형으로 좀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인원 변동이 좀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은 어쨌든 이 두 개 전형 같은 경우 농어촌하고 기초생활 및 차상위 전형 같은 경우에 이제 독자적으로 이제 모집을 하진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수시 모집 인원이 좀 감소분이 좀 컸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성화고교 졸업자하고 재직자 전형 같은 경우는 뭐 인원 감소 폭이 거의 크진 않기 때문에 요건 뭐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특수교육 대상자도 전년도 20명, 2025학년도에도 20명. 그래서 인원 증감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올해 변화도 많은데 모집 인원에도 좀 상당한 변화가 좀 생겼죠. 그래서 120명이 감소를 했다. 전년 대비.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증가된 부분도 있고 감소된 부분도 있었지만 어쨌든 감소분의 가장 큰 기여를 했던 그런 전형들이 논술 전형하고, 그 다음에 여기 농어촌하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 및 차상위 계층 전형, 이 그 독자적인 전형으로 구성되어 있던 이 전형들의 모집 인원 감소폭이 좀 컸다. 요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정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자, 전체 이제 모집 인원이 뭐 전년도에 1,401명을 모집을 했고, 자, 그다음에 2025학년도에는 1,449명을 모집을 했는데, 그래서 뭐 궁극적으로는 48명이 증가를 했는데, 그 증가분에서 상당히 많은 증가분을 가지고 있는 전형이 여기 요 세 개 전형이죠. 지금 보시면 가군, 나군, 다군에서 모집하는 기초생활 및 차상위.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여기 수시 전형에서 기초생활 및 차상위 전형의 일부가 정시 전형으로 빠져서 나왔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요 인원에 대한 부분들 증가분이 전체 정시 전형 증가분에 조금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전형들은 그렇게 인원 변동이 아주 크지는 않으니까 네, 요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 비율은 2025학년도 같은 경우에 수시 전형 비중이 57.4%, 그 다음에 정시 전형이 지금 42.6%로 전년도하고 비중을 비교를 해보면 아주 크게 변화가 생긴 건 아니지만 전형별로 세부 모집 인원의 변화가 좀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변경사항으로 공통 변경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제 그 서울에 있는 중상위권 대학교들 상당수가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 관련된 부분에서 다양한 변화를 좀 시도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국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 즉 수능 영역에서 변화를 좀 시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계열별로 영역별 선택 과목 지정을 폐지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수능 지정 과목을 이제 폐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른 학교들과 좀 비슷하죠. 자, 그래서 2024학년도 전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자, 예를 들어서 자연계열 같은 경우, 자연계열 그리고 수의학과 이런 계열들에는 지원을 하려고 할 때 기본적으로 수학 같은 경우는 미적이나 기하중 택일, 보통 많은 학교들이 선택했던 그 포지션이었죠. 탐구 같은 경우에도 자연계열이나 수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사탐, 과탐이 아니라 과탐만 두 과목을 응시했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선택 과목 지정을 폐지를 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계열과 상관없이 이제 수학에서도 미적, 기하, 확통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탐구에서도 사탐이든 과탐이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뭐 일부 대학교들은 이런 그 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 일부 대학은 가산점을 주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건국대는 이 부분에서 가산점도 부여하지 않고 자유롭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보다 건국대를 지원하는 수험생들의 스펙트럼, 즉 탐구 과목에 있어서의 스펙트럼은 이전보다 훨씬 더 넓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정 과목을 정해놨던 전형들이 수시 전형에서는 논술 위주 전형이, 왜? 논술 위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최저학력 기준 적용에 있어서도 이제 자유롭게 그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수능 위주 전형, 정시 전형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정시 전형에서도 자유롭게 이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네, 요 점 중요하게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능에 있어서의 반영 부분, 반영 영역의 변경, 요거 꼭 들어가 있다는 점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반영을 한다. 그래서 수시하고 정시 전형 가릴 것 없이 모든 전형에서
모든 전형에서 자, 요 학교폭력 조치 사항에 대해서 감점표를 적용하겠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 추후 확정 요강이 나왔을 때 그 감점표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으면 좀 확인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굳이 확인하지 않는다고 해도 뭐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기재돼 있다라고 한다면 생기부에 기재돼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은 뭐 미리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집 시기별로 조금 더 세부 변경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수시 모집, 즉 수시 전형에 대한 변경 사항을 먼저 살펴보면, 자, 수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지원 자격이나 모집 단위의 이동 같은 경우에 변동 사항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자, 우선 학생부 종합 기초생활 및 차상위 전형 있었죠. 자, 여기에 대한 전형 방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2024학년도에는 이 기초생활 및 차상위 전형 자체에 독자적인 전형이 있었는데 수시 전형에서 자, 그런데 2025학년도에는 정시 전형으로 이제 바뀌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모집 시기가 지금 이동을 했다는 부분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볼 수 있겠죠. 우리 좀 전에 이 모집 인원 변동에서도 한번 살펴봤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들 기초생활 및 차상위 전형 같은 경우에는 모집 시기 이동뿐만 아니라 수시 모집에서 아예 모집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사회통합 전형에서 새롭게 모집을 한다는 점, 그래서 사회통합 전형의 지원 자격이 바뀌었다는 점도 반드시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했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논술 우수자 전형, 즉 KU 논술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모집 방법은 논술 100%로 전년도하고 동일한데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반영 과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요거 좀 전에 방금 말씀드렸던 거죠. 그래서 2024학년도 같은 경우에 자, 그리고 2025학년도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이제 좀 바뀌었는지 그 내용을 보면 자연계열이나 수의학과 같은 경우에 자, 여기 자연이나 수의학과 같은 경우는 수학은 미적이나 기하종택일, 탐구는 과탐을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계열 상관없이 지정 과목이 폐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 다시 한번 또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대신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한 합산 등급은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영역 등급 합 5를 원한다. 그리고 수의학과만 3합 4를 원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차이점이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한 차이점을 제외하면은 뭐 합산 기준은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다만 응시 과목에 대한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자, KU 지역균형 전형,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지원 자격도 일부 변동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원 자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전년도하고 2025학년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뭐 학교별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추가가 된 것 같은데 요 부분은 이제 추후에 지원하는 수험생들이 자신의 이제 학교급에 맞춰서 한번 그 지원 자격 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 사회통합 전형의 지원 자격이 변경이 되었다는 점. 자, 요 점도 역시 사회통합 전형을 지원하려고 했던 또는 이 전형 지원을 고려했던 수험생들에게는 상당한 변화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왜 이제 큰 변화가 될 수 있냐? 2024학년도까지만 하더라도요. 지원 대상 자격이 굉장히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2024학년도 같은 경우를 보면 첫 번째 국가보훈 대상자 그 지원 자격에 국가보훈 대상자 좀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상자, 그 다음에 3번. 요 3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마 굉장히 지원 대상자들이 좀 많았을 텐데, 그러니까 직업군인,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자녀. 그래서 15년 이상 근무하신 이런 직업군인,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의 자녀로서 이제 지원 자격 요건이 요건이 될 수 있었는데, 이 부분도 이제 변화가 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원 불가다. 2025학년도에는 그렇게 이제 바뀐다는 점.
다자녀도 역시 지원 불가입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족 자녀, 아동복지시설 출신자, 조손가정 손자녀, 그 다음에 장애인 부모 자녀 등, 그러니까 무려 지원 자격 요건만 해도 한 8가지 종류의 지원 자격 요건이 있었는데, 자, 2025학년도를 봤더니요. 자, 우선 국가보훈 대상자는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요 부분만큼은. 그런데 자, 농어촌 학생이 지금 들어와 있죠. 지금 2024학년도에는 농어촌 학생이 없었는데 2025학년도에는 농어촌 학생이 이제 새롭게 지원 자격이 부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모집 인원 변동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전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농어촌 학생 전형은 별도로 모집을 했었는데 이제 별도 모집이 아니라 사회통합 전형으로 모집을 한다는 점, 요게 이제 좀 특이점이라는 거 먼저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기초생활 및 차상위 계층, 즉, 요 부분도 전년도에는 독자적인 전형으로 모집을 했었는데 2025학년도에는 사회통합 전형으로 모집을 하게 되었다는 점.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원 자격 요건 자체가 이전보다 더 많이 축소가 되었다. 그래서 무려 8개, 그러니까 전체 지원 자격에서 8개의 조건이 이제 3개 조건으로 이제 변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통합 전형 지원을 고려했던 기존의 이제 해당 요건을 갖추고 있었던 수험생들에게는 좀 이제 뭐 적지 않은 이제 좀 변화가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실기 실적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자, 실기 실적 전형 같은 경우에도 일부 지원 자격이 변경이 되었다고 하는데, 요건 이제 지원 대상자들만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렇게, 진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마 조금 변동사항이지 않을까, 네, 싶은 생각이 들고, 자,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전년도에 특성화고졸 재직자 전형의 모집 시기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모집하셨던 그 인원을 이제 여기 정원내로 모집하는 건 유지하는데 정원내 6명의 모집 시기를 정시 다군으로 이동을 시켰다는 점, 네, 그런 부분들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정시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제 모집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시기만 이동했다. 요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정시 모집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시 모집 주요 변경 사항에서는 일단 2가지를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능 지정 과목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특히 자연계열과 수의계열에 적용되던 수능 지정 과목이 폐지가 됐고요. 자, 이 수능 지정 과목이 폐지가 되면서 자, 이제 모집 단위별로 반영되던 수능 반영 방법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 그러니까 수능 지정 과목 폐지와 그 다음에 수능 반영 방법의 변경. 자, 어떻게 이제 변경이 됐는지 한번 살펴보면, 자, 지정 과목 폐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연계열에 적용되었던 수학 지정 과목, 즉 미적이나 기하, 중택일, 그리고 탐구에서 과탐 지정 과목을 폐지를 했다는 점은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중복해서 설명드리지는 않고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에서는 이 수능 반영 방법의 변경에 대해서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학 수학능력시험 반영 방법 변경이라고 해서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 지금 서로 좀 비교가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2024학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자, 인문 자연에서도 세부 계열로 인문 1, 2, 그 다음에 자연 1, 2, 예체능 1, 2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자, 계열마다 다른 수능 가중치를 적용을 했었습니다. 수능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을 했었는데 2025학년도에는 이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6개 정도였죠. 6개로 세분화되어 있던 계열을 3개의 계열로 정리를 해서 언어 중심 계열, 그 다음에 수리 중심 계열, 예체능 계열 이렇게 딱 3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언어 중심 계열에 해당되는 모집 단위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 중심 모집 단위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리 중심 모집 단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해서 여기 언어 중심 같은 경우는 인문 계열이 맞고 수리 중심에서는 인문과 자연이 좀 섞여 있고요. 예체능은 예체능 그대로 가는데 특히 뭐 수리 중심에서 정치 외교학과, 경제학과, 행정학과, 국제무역학과 뭐 이런 대학들, 응용통계, 경영대학, 부동산과학원 같은 이런 학과들은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상경계열, 그다음에 사회과학계열 이런 계열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계열들은 뭐 다른 대학들도 수학 가중치가 좀 높은 편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건국대도 일단 수학 가중치에 대한 부분들이 수리 중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높은 편입니다. 자, 반면에 인문, 언어 중심 계열은 국어에 대한 가중치가 상당히 좀 높은 편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죠. 자, 그래서 국어 중심인지 아니면 수학 중심인지, 그러니까 뭐 언어 중심, 수리 중심이라는 용어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이렇게 과목별로 이제 조금 가중치가 좀 다르다. 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 이제 뭐 전년도 같은 경우에 이과에 적용이 되던 과탐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비중이 높았는데 2025학년도에 사탐을 선택하든 과탐을 선택하든 상관이 없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수리 중심 영역에서도 탐구 영역 반영 비중이 20%로 이전보다는 조금 감소를 했다라고 하는 점. 그러니까 이제 뭐 무리해서 자연계열 지원하는 수험생들이 뭐 과탐을 고집하는 경우보다는 사탐 한 과목, 과탐 한 과목 또는 사탐 두 과목을 선택해서 갈 수도 있게 되었다. 네, 이런 점들을 좀 참고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영어 등급. 자, 수능 영어 등급 환산표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영어 등급을 환산을 할 때 인문과 수의예과, 그 다음에 자연과 예체능을 두 개로 나누어서 자, 이제 영어 등급별로 이제 환산 점수들이 어떻게 이제 감점이 되는지 그 부분들이 좀 달랐었는데 2025학년도에는 계열 상관없이 모두 전 계열 모두 공통으로 한 가지의 기준으로 환산 점수로 반영이 되니까 이 부분들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능 농어촌 학생 전형 같은 경우도 역시 지원 자격 일부가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네, 여기 이제 뭐 특성화고 추가, 뭐 각종 학교 추가 같은 경우들, 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고 하니까 요거는 지원 대상자들이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자신이 지원 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 있는 특성화고 학생들도 역시 농어촌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농어촌 특성화고 학생들에게는 좀 더 유리한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주요 변경사항은 이 정도로 한번 살펴보고요. 이제 2025학년도 입학 전형을 이제 포괄적으로 우리가 좀 요약해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 네, 그런 부분들인데, 정말 제가 이렇게 볼 때마다 놀랐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너무 그 건국대학교에서 잘해줘서 정말 이 수요자 친화 중심의 대학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정리가 깔끔하게 잘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들 하나씩 한번 좀 살펴보면, 뭐 수시 전형 같은 경우에 뭐 재외국민 전형을 제외하면 우리 이제 보통 9월 초에 이제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니까 네, 이제 기간도 이제 나와 있고요. 자, 그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모집을 하는지 이제 모집 방법도 간단하게 나왔는데 네, 이제 뭐 나중에 수시 전형, 정시 전형 이원화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볼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뭐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교과 성적 100%, 근데 그 교과 성적 100%를 정량평가 70%와 정성평가 30%로 이원화시켜서 모집을 한다는 점. 네, 이런 부분들도 한번 기본적으로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계별 전형을 하는 학생부 종합전형과 그 다음에 일괄 전형으로 하는 평가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전형으로 즉 면접까지 이제 치르게 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은 모집 인원이 가장 많은 KU 자기 추천 전형과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 그리고 면접 없이 일괄 전형으로 들어가는 전형들은 이렇게 사회통합 전형과 특성화고교 졸업자, 그다음에 특성화고졸 재직자, 네, 이런 전형들이 있다라는 거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논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논술은 100%로 평가를 하되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된다. 최저가 적용이 된다. 말씀드렸죠. 자, 여기 이 전형들은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좀 차이점이라는 거는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실기 전형은 뭐 실기가 중요하니까, 네,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정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실기가 있는 전형이야, 뭐, 실기 포함해서, 실기 비중이 좀 높은 편인데, 그렇지 않은 전형들은 거의 대부분 다 수능 100%로, 평가를 한다. 네, 요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일반 학생 전형뿐만이 아니라 기초생활 및 차상위 그리고 농어촌 학생 전형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능 100%로 평가를 한다. 네, 요렇게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특성화고 졸 재직자, 자, 정원 내 모집 인원이었던 특성화고 졸 재직자는 정시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라고 해서 요거는 이전 연도, 그러니까 2024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시 전형에 있었는데 그 전형이 2025학년도에 정시로 모집 시기가 이동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 앞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주요 내용 마지막으로 전형별 모집 인원이 나와 있는데, 전형별 모집 인원은 뭐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이제 세부 내용들을 다 살펴보지는 않고, 네, 이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이게 지금 확정 인원도 아니기 때문에 추후 확정 요강을 통해서 인원 확정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관련된 내용도 이제 너무 이제 세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은 건국대 입학처 홈페이지나 저희 리테라 에듀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자료를 좀 공유할 거니까 저희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자료를 조금 다운받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대신 이제 제가 이 부분에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고 갈 부분은 이 부분,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전형에서 뭐 빠지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뭐 지금 2025학년도에 KU 자기추천, 사회통합, 그다음에 특성화고 교실 졸업자, 재직자, 특수교육 대상자 이렇게 총 5개 전형 정도로 지금 모집을 하는데 전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또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기초생활 및 차상위 계층 전형도 있었고요. 따로. 그다음에 농어촌 학생 전형도 따로 있었는데 그 부분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들이 올해는 사회통합 전형으로 이제 통합이 됐다는 점, 이 부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초생활 및 차상위 계층 일부는 또 정시 전형으로도 모집 시기가 이동되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에는 없었던 내용이었는데 여기 이제 정시 전형에서 기초생활 및 차상위 계층 전형은 추가가 된 점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정도만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크고 작은 변화들이 좀 있었고 특히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특별 전형 쪽에 해당이 되는 그러니까 특별한 지원 자격을 요구하는 그런 전형들 같은 경우에 통폐합이 되거나 모집 시기가 이동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특히 이런 특별 전형 쪽 지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수험생들은 올해 이 관련된 내용들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리고 지원 전략을 수립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이것으로 2025학년도 건국대 신입학 전형에 대한 주요 사항 및 그 다음에 변경 사항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제 건국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 전형과 그리고 정시 전형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보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